자, 한국 한국사 논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2쪽에서 87쪽까지 보면은, 불상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불상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게 생긴 것 같나요? 저는 86쪽에 나오는 파주, 용미리, 마에이, 불, 입상이 가장 인상 깊게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불상은 약간 82쪽에 나온 것처럼 생겼는데, 어, 그런 불상 말고 선비 옷 약간 그런 걸 입혀가지고 만드는 게 되게 인상 깊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문희님 해주세요. 저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 이게 다 너무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조금 귀여워요. 선생님 해주세요. 네, 어, 저는 여기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요 불상이 인상적입니다. 이유는 어, 일단 이걸 못 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 바위에 얼굴만 갖다 붙여놓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얼굴과 몸의 그 부조화 뭐 이런 느낌이어서 네, 이 작품이 인상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잠시 110쪽에 보시면 청자들이 8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진다면 어떤 걸 가장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3번을 가장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도 가장 어려워 보이고 무늬도 되게 좀 예쁜 것 같기 때문에 3번이 고르겠습니다. 부모님 해주세요. 저는 5번이 가장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그려져 있는 게 너무 이뻐서입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4번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번이 제일 익숙한 거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국보 뭐 다른 것도 물론 이제 국보이긴 한데 아마 이 4번이 국보가 이게 외병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상당히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가 지금 두 챕터를 갖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불상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책 82쪽에 보면 이 책 82쪽의 불상은 뭐야? 82쪽에 있는 이 부처는 이 불상은 무슨 불상이에요? 석굴암 보존불상. 석굴암 본존 불상. 그래서 아, 본, 석굴암 석굴암 어디에 있어? 경주? 어디? 그러나 겨- 경주요. 경주. 경주는 어떤 곳이야? 어, 유적이 많은 곳? 경주 유적이 많은 곳이고 어디 유적이 많은 곳이야? 경주가. 백제, 백제? 불교? 역사를 네가 바꿀래? 자, 백제의 수도였던 곳은 한성과 공주 그리고 부여. 그 공주의 에디는 웅진이고 부여의 에디는 삽이고 그 백제의 수도였지.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이 백제고 경주는 저쪽에 부산 쪽에 있잖아. 부산, 포항, 경주. 경주는 어디의 수도였어? 경주가 어디 고구, 몰라? 자,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어디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제일 처음에 저 지금 중국 땅인 졸본에서 시작해서 국내성,
옮겼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 게 고구려의 수도야. 백제는 아까 쌤 얘기했어. 지금의 한성, 서울 쪽에 있다가 지금은 공주, 웅진으로 옮겼다가 충청도, 그다음에 그 옆에 부여, 사비로 옮겼고 신라는 수도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어. 신라의 수도 어디? 야, 지금 우리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신라의 수도 어디? 경주? 경주. 경주고 신라가 나중에 이제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가 되잖아. 통일신라의 수도 역시 경주야. 그래서 경주는 수도가 천년이야, 천년. 그래서 천년 수도 경주라고 불리고 온유나 준원이 경주 안 가봤어? 학교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거 경주 안 가봤어? 아직? 지금 교장쌤이 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어요. 어디를 경주로? 경주 모시기를 가자고 했는데, 이게 투표로 가고 싶은데 가자고 했는데, 그거 체크 안 했어요. 아, 너는 안 했어? 네, 안에 들어도 다른 애들이 결정하면 가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경주 네, 갔어 아직? 네. 야, 경주에 가면 그 무슨 황남빵인가도 유명하고 경주 좋아, 은유야. 준원이는 경주 가봤어? 가봤어요. 경주 뭐가 생각나? 경주 가면. 저 그죠. 석가탑이랑 그렇지. 석가탑 저 다보탑이 불국사. 또 은유 경주에 뭐 있어? 불국사하고. 불사, 어, 뭐가 있지? 오늘날의 천문대 해당되는 뭐 참, 하늘에 별 보고 별 관측했다고 제사 지냈다고 하는 뭐 준원아? 그 이름은 알았는데 어? 천문대? 첨성대. 첨성대. 오늘 첨성대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하지 마. 너 이거 다 사회시간을 배운 거야, 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석굴암. 석굴암은 이제, 왜 석굴암이야, 준호나? 굴 안에 있어서 아? 뭐라고?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든 절이야, 석굴암. 그리고 그 석굴암 안에 바로 이 본존 불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은 아주 세련됐다는 거야. 그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야. 특히 이 석굴암이 화강암, 화강암이라고 아주 단단한 바위야. 그 단단한 바위를 쪼개서 이러한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불상들은 어떻다는 거야?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여기 아까 그 온유가 말했던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선생님이 말했던 안동 이촌동 마의 열의 입상이나 준원이가 말했던 파주 용미리 마의 여불 입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지 공통점. 어떤 거는 이렇게 설명이 사각 나와? 얼굴이 네모나타? 얼굴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82쪽에 봤던 이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의 불상과는 달리 세련된 미가 없더라는 거야. 투박하다라는 거야. 아까 뭐 네모 직각이다. 어? 크기만 왕창 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려시대의 불상은 이렇게 크고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이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네?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고. 왜 통일신라 시대처럼 불상을 세련되게 멋지게 만들지 않고 고려 시대 때는 무조건 크게 투박하게 무식하게 만들었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고 이 책에서는. 고려 전기의 사회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 전기의 사회가 어떠했길래. 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그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하고 그거가 뭔 상관이야. 사람들이 이거 책을 제대로 안 읽으셨나. 큰일이네. 바위가 주는 웅장함은 고려 초기의 호족의 위세를 느끼게 해줘서? 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 온유, 그게 뭔 말이야? 그 호종의 위세를 느끼게 해. 자, 아까 말했던 신라가 나중에 삼국통일에서 통일신라가 됐다고 그랬어. 그런데 통일신라가 나중에 힘이 약해져.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돼? 후삼국 시대 알아? 네. 어? 온유야, 후삼국 시대 알아 몰라? 후상국 시대 후백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후백제 누가 세웠어? 준원이 누구? 전원요? 변원. 후보구려. 뭐 태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보구려고 나중에 하겠다. 누구? 애꾸는이었던 궁예? 군 궁이가 세웠다가 나중에 이거 궁이가 누구한테 뺏겨 이거를? 어? 음, 왕건. 그래서 왕건이 나중에 후백제를 물리치고 신라까지 갖고 나중에 이제 왕건이 뭘 세우냐면 고려를 세우잖아. 고려시대. 고려로 가잖아.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한 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었고 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잘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훌륭한 기술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석굴암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정교하고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온유와 준호나 뭔 말인지? 네. 네. 그런데 나라가 왕들의 힘이 약해져. 그러면서 각 지방에 뭐가 등장해? 지방에 뭐가 등장한다고? 호족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해.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견훤, 궁예, 왕건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중에 하나인 거야? 호족. 지방 호족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래서 호족에 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89쪽, 189쪽. 자, 밑에서 아홉째 줄 거기 준원 읽어보겠습니다. 89쪽 밑에서 아홉째 줄. 준원 아홉째 줄이요? 밑에서 아홉째 아, 줄. 이런 혼란과 불안의 시기에 등장한 세력이 지방 호족들이야. 호족 중에는 원래부터 지방에는 촌주 출신도 있었지만 골 붕괴 때문에 출세가 막혀서 강한 육두품 출신의 벼슬아치나 권력 싸움에서 밀리는 귀족들도 많았어. 이들은 성주나 장군을 자처했어. 게다가 자신의 세력권이 있는 농민들로부터 세금도 거두었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던 세금 징수까지 할 정도였으니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 세상 거기까지. 한마디로 지방 호족은 예를 들면 온유가 지금 사는 게 어디라고 그랬지? 그 의정부요. 의정부. 그 의정부의 우두머리. 의정부의 한 부자나 의정부에서 좀 이렇게 힘센 사람이 의정부 호족인 거야. 또 준호이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힘센 사람이 대전의 호족인 거야. 그러니까 왕이 힘이 셀 때는 다 왕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각 지방에서 의정부는 의정부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고 대전은 대전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고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갖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지방에 뭐라고 그런다? 호족. 호족이라고 호족. 그래서 아까 온유가 얘기했나 준원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는데 이 왕 같은 경우도 자신이 뭐다? 부처다. 아니면 자신이 부처를 뭐한다? 대신한다. 그래서 부처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했었다는 거예요. 이 호족들도 바로 그러한 왕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 지역의 짱을 먹느냐라는 부분에서 부처님이 나보고 이곳에 짱을 먹으라고 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불상을 세운 거야. 그런데 요 의정부의 짱인 온유가 대전의 짱인 준원이가 세력이 전체 나라의 왕에 비하면 그 돈이나 그 세력이 커 작아? 이미 크겠어 작겠어? 네?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왕과 의정부를 지배하는 온유 중에 누가 더 세력이 크냐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던 왕은 힘이 크단 말이야. 통일신라 시대 왕은 힘이 커서 돈도 많아서 아까 말했던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근데 원유나 준원이는 그 지역에서 짱을 먹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또 그 지역의 기술자를 데려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술자가 전국 최고의 기술자는 아니잖아. 이해가? 네. 네. 하니까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온유나 준원이가 내가 뭐야 멋지다 훌륭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크기로 쓴 거야. 크기로. 양으로 쓴 거야. 양으로.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과시하는 그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런 불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야. 각 지역에.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이 왜 못생겼나? 왜 크기만 큰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방 호족들이 자기를 과시하는데 바로 이런 불상을 이용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89쪽에 보면 자, 거기 건 뭐라고 돼 있어? 세상이 바뀌기를 열망했던 호족들은 뭘 믿었대? 아, 선종불교. 합정불교를 믿었대. 귀족들이 믿었던 거는 뭐? 기록. 일반. 오종불교가 어려운. 부정불교. 자, 봐. 불교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하나는 교종, 또 하나는 선종. 그래서 교종은 불경을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거 누가 좋아할까?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거는 가난한 백성, 일반 백성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귀족들이 더 좋아할까? 이족. 귀족들이. 왜? 귀족은 일 안 하고 책 보고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가난한 백성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고 불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럼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교종은 그래서 주로 공부 많이 한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지식인, 이런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귀족,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거예요. 교종이라는 교종. 반면에 선종은 명상 알아?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렇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거. 아니면 뭐 참선한다고 하는데 참선. 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글 공부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여유가 없고 공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선, 선택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 통일신라 시기에 원래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사람들은 교종을 믿었어, 교종. 근데 지방 혼족들은 뭘 믿었다고? 선종. 선종불교를 믿었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종과 맞서 싸웠다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교 국가였는데 유럽은 뭘 믿었어, 옛날에? 카톨릭. 카톨릭.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천주교 성당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이 카톨릭이었더라 카톨릭. 그런데 이 카톨릭이 나중에 루터라는 인물이 종교 개혁이라는 걸 일으켜. 알아? 네. 아, 루터가 종교 개혁. 카톨릭이 썩었다. 면벌부, 면죄부 이런 거 팔고 막 하면서 문제가 많다 하면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나타나. 개신교. 이 개가 고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개신교. 이거 줄여서는 신교라고 신교. 개자 빼서 신교. 새롭게 나타난 종교. 신교. 그런데 그러면 카톨릭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부터 있었다 구교라고 불러요. 구교. 그래서 원래 이 구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구교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반면에 그 당시에 새로 이제 새로 조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개신교 신교를 믿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구교하고 신교가 나중에 종교 전쟁을 막 벌여.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불교의 교종과 선종이 나누어서 결국은 이 왕과 혼역들이 싸웠고 카톨릭 역시 구교와 신교를 나누어서 나중에 그 구교를 믿는 사람과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력들이었고 그들이 서로 전쟁을 했고 왜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카톨릭 이 얘기를 불교랑 비슷해서. 이게 한국이냐 유럽이냐 다를 뿐이지 불교냐 카톨릭 천주교냐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서로 나뉘고 세력에 따라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걸 선택하고 싸우는 거는 어쩌면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학급도 마찬가지예요. 오윤의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가 축구를 주로 했어. 축구하고 놀았거든. 근데 어떤 덩치 큰 잘생긴 남자애가 전학을 왔어. 근데 걔가 전학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힘센 짱 먹던 애하고 그 새로 전학 온 애하고 그 라이벌이 된 거야. 근데 그 새로 전학 온 애는 우리는 축구를 했는데 걔는 야구를 했어. 야구. 그 야구파하고 뭐가 나뉜 거야? 축구파가 나뉜 거야. 근데 사실은 야구파하고 축구파가 나온 게 아니라 축구파는 기존의 힘센 애를 중심으로 붙은 애들이고 야구파는 새로 전학 온 애. 그 힘센 애를 중심으로 붙은 거야. 그 두 세력이 나중에 이제 뭐해? 패싸움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음. 어, 그런 부분이나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교종과 선정이 싸우는 거나 유럽으로 가면 고교와 신교가 싸우는 거나 겉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 안에 본질은 비슷한 권력을 둘러싸고 누가 그 권력을 차지할 거냐. 근데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내세우는 것도 서로 뭐 하더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 나왔고,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여기 80쪽에 제천 덕주사 마의 열의 잎사귀라고 되어 있거든? 맞아? 89쪽이요? 87쪽. 자, 거기 보면, 제천은 동네 이름이야. 의정부, 대전 이런 것처럼 제천이라는 충북의 시가 있어. 제천시. 들어봤어? 네. 제천시? 제천시야. 덕주사는 뭐겠어? 덕주사는 처음 들었어요. 덕주사 덕주, 선생도 처음 들어봤어. 덕주사는 뭐야? 아까 불국사처럼 절 이름이야, 절 이름. 절 이름에 그러니까 제천 지역에 제천시에 있는 덕주사라는 절에 있는 뭐 마의 열에 입장이 됐지. 마해가 뭔지 혹시 알아? 마해? 마에. 마해가 뭔지 알아? 준호나 마해가 뭔지 아냐고. 아예요. 마의 열에 입장이잖아. 마해. 온유, 마해가 뭔지 아예. 알아? 음, 마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음. 자, 봐봐. 86쪽도 마의 이불 입상이야. 요 87쪽에 있는 것도 마의 열의 입상. 공통점이 뭐야? 보니까 86쪽과 80쪽의 공통점이. 마에 아예. 열애. 그러니까 마해가 뭐겠어?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마해가 뭐겠어?
불상? 아? 불상. 불상을 보고 마이라고 그럼 다른 것도 다 불상이 다 앞에 것도 다 불상이니까 여기 봐봐 85쪽도 마의 열의 입상이에요. 이것도 마래야. 근데 84쪽에 있는 거는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 이건 마애가 아니야.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큰 불상? 야 이것도 크잖아. 석조 미륵 보살 입상도 엄청 크잖아 지금. 얘네가 더 크지 않아요? 그래? 85, 86, 87의 공통점을 잘 봐봐. 85, 86, 87의 공통점. 풀?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 아?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 아, 돌을 깎아서. 즉, 바위에 새겨서. 이거 파주도 돌 깎은 거예요? 어디? 파주. 파주도 이게 보면은 밑에 바위 부분에는 머리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밑에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막 저기를 새겼잖아, 이렇게. 그 옷자락 같은 걸 새겼잖아, 지금. 아, 응? 그래서 바위에다가 뭘 어떻게 바위를 이용해서 새겨서 만든 것들 보고 그 부로 마애라고 그래, 마애. 이름이 붙는 게. 이해가? 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입상이라고 그래, 입상. 그래서 여기 보면 84쪽 이것도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돼 있어. 입상. 여기 옆에 85쪽도 마의 열의 입상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86쪽도 입상, 80쪽도 입상. 다 입상인데 82쪽이랑 83쪽은 입상이 아니야. 얘들은 좌상이야, 좌상. 그 뭘까? 서 있는 거? 그렇지. 입상은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걸 보고 입상이라고. 서 있는. 그럼 좌상은 앉아 있는. 앉아 있는 부처. 좌상. 와상도 있어, 와상. 누워 있는? 그렇지, 누워있는. 어떻게 알았어? 오, 대박. 와상. 부처 중에 누워있는 부처님 봤어, 혹시? 여기 누워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리 뻗고 있는 부처님.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처님 못 봤어? 저 어디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콕, 태국 방콕에 있는 이 부처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너? 이 와상 누워있는 그 부처님.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것도 이게 그 아까 입상 크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와상도 이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처님이지. 요런 부처님. 이런 부처님,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부처님. 이런 걸 오, 보니까 와상이다, 와상. 누워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상. 이런 부처님 다 와상이지. 누워있는 부처님. 오. 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도 있어. 요 부처님 봤어? 네. 요거는 반가 사유상이라 반가 사유상. 반가는 요 다리 하나 이렇게 걸친 거 있지. 다리 한 짝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요 자세를 반가로 해요, 반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턱받이? 턱받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생각?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걸 어려운 말로 사유한다, 사유. 그래서 반가 사유는 다리 하나 위에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반가 사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불상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잘 익히면 그냥 이게 다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84쪽에 아까 온유가 흥미롭게 봤다는 논산. 논산도 논산시 지역 이름이야. 논산하면 유명한 거 혹시 뭐가 유명한지 알아? 그런 논유? 논산 유명한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논산에 나중에 준원이가 갈지도 모르는 온유도 갈지도 모르겠네. 이제는 여자도 군대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 논산에 신병 훈련소가 있어. 신병 훈련소. 군대 처음 가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신병 훈련소가 논산에 크게 있어. 논산. 그다음에 왜 오늘 이렇게 눈이 땡겨서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된다는 게 군대 가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왜요? 준원이 네?
왜 여자가 군대 가야 돼? 근데 왜 가야 되냐고요? 여자가 왜 군대 가야 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여자 군대 가자고 주장해? 남자만 갈 순 없죠. 남자만 갈 수 없어서. 아니, 근데 오늘 왜 여자는 군대 가? 남자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하는데. 뭐 하는데? 여자들이. 생리랑.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들이 군대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남자만 갖고는 군인 수가 부족해. 그래서 군인 수가 부족하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자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요즘에 성평등 시대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온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여자는 옛날이다. 여자는 애 낳잖아. 남자는 애 안 낳잖아. 근데 요즘 남자들이 뭐라 그래? 야, 요즘 여자들도 애 안 낳잖아. 안 낳는 여자도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자도 군대 가자 그러고, 또 여자들 중에도 그래, 우리도 군대 가고 싶어. 어 어, 우리가 군대 안 간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너무 우리를 차별 많이 했는데 군대 가고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넘어서서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만 가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주장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군대 얘기 왜 나왔지? 자, 논산에 그 신병훈련소가 있고, 관촉사는 역시 뭐 이름? 절 이름 절. 논산에 있는 관촉사라는 절이 있어. 그 다음에 석조는 뭘까? 준호나 석조. 석 돌로 만든 그렇지. 돌로 만들었다 해서 석조야. 바위로 만들었으면, 아니 바위로 하네.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조? 그렇지. 목조야 목조. 이런 식으로 석조주택이다, 목조주택이다 해서 석조냐, 목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붙고, 미륵보살은 부처님 중에 한 분이 미륵보살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그래서 뭐 열애라는 부처도 있고 뭐 보살이라는 부처도 있고 부처님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미륵보살이라는 부처가 있는 거고, 입상은 아까 얘기했지. 입상은 서 있는. 서 있는 그런 부처를 보고 입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54쪽 잠깐 봐볼까?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지금 54쪽에 보니까 얘들도 이름이 뭐야? 여기 이름이 뭐야? 서산 용량리 마의 열의 삼존상? 마에 붙었어. 마에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 돌 깎아서 만든. 바위에 새겨지. 여기 지금 보니까 바위에 새겨져. 그 다음에 열에는 부처님이고 삼존 세 분이란 뜻, 세 분. 세 분이란 뜻이야. 여기 지금 세 분 있는 거 보여? 부처가 네. 중앙에 하나 크고 왼쪽 오른쪽에 삼존. 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온유가 첫째 줄부터. 바위요? 바위에 새겨진. 바위에 새겨진 새 불상을 자세히 살펴볼까? 중앙이 열애상, 왼쪽이 보살상, 오른쪽이 반가사유상이야. 이름들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 열애상은 석가모니 부처를 새긴 것이야.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실제 성은 고마타, 이름은 시다르타야. 그렇다면 석가모니란 무슨 뜻일까? 바로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야.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에 석가족이라는 부족 출신이 있었거든. 그리고 열애는 석가모니에 대한 존경을 담아 부르는 이름 중 하나야.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데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유래했어. 자, 거기까지 잠깐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뭐 약간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열에는 특별히 시타르타, 실제 그 뭐야, 인도에서 태어난 왕자야, 왕자. 그다음 이 왕자가 어느 날 밖에 나왔다가 늙고 병든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다가
결국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었는데 그 시타르타 부처를 특별히 일컫는 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고? 요래. 열애. 열애하면 인도에서 태어난 그 시타르타 부처. 만을 열애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부처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온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온유가 저요? 있다 없다? 온유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전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기독교라서. 그렇게라서 준호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없다? 저요? 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온유든 준호이든 쌤이든 깨달으면 그러면 온유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준호이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는 그냥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모두를 다 뭐라고 부른다? 부처라 부른다. 이해가? 하지만 열애는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타르타. 누구만? 시타, 시타르타. 시타르타라는 그 사람만. 그 깨달은 그 사람만. 그 석가모니만 부른 이름이 열애라는 거야. 됐니? 네. 자,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또 보살님이야, 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여러 가지 보살이 있는데, 보살은 뭐냐? 자, 여기 55쪽에 여덟째 줄. 읽어봐, 준호님. 네. 이번에는 보살을 설명해 줄게. 보살은 부처를 도와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이 역할에 따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부현보살 등 여러 가지 보살이 있어. 자, 보살은 결국 뭐래? 부처를 도와서 중생,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 중생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 온유나 스님이나 준원이가 불교에서는 다 우리 보고 중생이라고 그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처를 도와준 역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보살, 보살. 근데 그 보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보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열애라는 이름과 부처라는 이름과 보살이라는 이름이 서로 뭐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84쪽 돌아와서 44쪽이요? 84쪽, 84쪽 돌아와서 보면 석조, 미륵, 보살 입장에서 이 부처는 석조, 돌로 만든 뭐? 미륵보살, 미륵보살. 부처를 도와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미륵보살 중에 하나인 미륵보살을 새긴 입상, 세워져 있는 불상이라는 거야. 그 이름의 뜻을 이제 알겠어? 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85쪽에 있는 거는 마에, 바위에 새겨진 열애는 아까 뭐라 했어? 열애는 시타르타 부처를 새긴 입상이라는 거야. 요거 85쪽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불교 용어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불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 한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준원이가 두 번째 했던 것들이 청자 얘기. 네. 자,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고려시대의 이 불상은 한마디로 허접하다고 그래, 허접하다. 어? 별 볼품 없다고 그랬어. 신라는 뛰어난데 고려의 불상은 허접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고려청자 탄생에 비해서 고려청자는 세계에서 아주 그 넘버 원으로 손꼽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뛰어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고려청자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려청자는 그럼 왜 이렇게 훌륭하냐? 백조. 자, 고려청자가 훌륭한 이유로 여기서 손꼽히고 있는 것들 백족의 부분 보면 백족 백일족의 부분 왜 훌륭하대?
또 아랫부분과 101쪽 보니까 왜 고려의 청자가 훌륭해질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서. 당나라에만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당나라에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있어서 당나라에만 만들 사람이 당나라에만 그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고려가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냐고. 왜 우냐 누가 방해해? 언니가 방해해? 어? 야, 왜 혹시 뭐? 엄마 목소리 안 들리죠? 안 들려. 온유라네. 고려가 이렇게 훌륭한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이거 뭐라고 생각해? 거기밖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라고? 거기라니. 그 당나라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중국만이 훌륭한 청자를 만들 수 있었잖아. 응. 그럼 어떻게 고려가 훌륭한 청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아니, 당나라가 어? 당나라가 혼란기일 때 이제 거기 장인들 다 이제 매수해 와서 그렇지. 여기 101쪽에 보니까 중국의 오월국이 망하면서 거기 있던 그 훌륭한 장인들을 다 뭐 한 거야? 스카우트 해온 거야, 스카우트. 영입해 온 거야. 자, 저기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원래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 초강대국이잖아? 근데 응. 원래 미국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 원래 미국은 뭘로 출발했어? 원주 인 영국의 식민지. 어? 영국의 식민지여서 유럽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도저히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새 땅을 찾아서 간 거야, 미국으로. 또는 종교제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허접했어. 미국이 별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 힘센 나라가 아니었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서 잘 나가. 그럼 굳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망했어. 그럼 거기서 다시 뭘 하기에는 어려워. 그럼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시골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경쟁이 좀 덜하니까.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미국의 관계.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혁명 어? 전쟁 전쟁 벌어져, 전쟁. 제1차 세계, 제2차 세계죠. 전쟁이 벌어지니까 거기 있던 교수님이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전쟁 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거 이 사람들이 안전한 미국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미국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미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스카우트 해온 거야, 스카우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다고? 스카우트 해온다.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하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구가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유학으로 와. 그럼 미국은 그냥 앉아서 훌륭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 현재. 근데 이번에 그 누구야? 트럼프가 들어서 갖고 자꾸 막 무슨 보호 정책 이런 거 취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막 자꾸 차별하고 막 이러니까 그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이 굳이 미국에서 차별받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 또 미국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되다 보면 오히려 미국이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 그러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고려 광종 시기에 이렇게
해외 인재를 많이 영입함으로써 그래서 뛰어난 기술도 수입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바로 뭘 잘 만들 수 있었다? 고려 청자. 청자를 잘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됐니? 자, 네.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광종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도 광종 배웠던 거 기억나? 광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응? 광종이 무슨 일, 광종 때 있었던 중요한 일 몇 가지가 있었어.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광족이요. 아, 광종. 광종? 아, 광종. 여기 대기 쪽에 나오지. 광종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장인들을 영입해왔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영입해온 거 또 뭘로 맞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입해온 사람들 중에 고려 청자, 그 도자기 만든 사람만 영입해온 게 아니라 쌍기라는 그러한 그 관료 또 영입해갖고 그 사람이 펼친 정책이 있어. 무슨 정책? 광종 때 실시된 정책 두 가지. 여기 좀 설명 나오잖아. 백기 쪽에. 노비안건법? 그렇지.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있어. 또 하나는 과거제. 과거제도 있어. 근데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가 뭘까? 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그 이유가. 억울하게 되는. 어?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들을 풀어주려고. 그래. 그게 노비안건법인데 그 노비안건법이 진짜 억울한 노비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꿍꿍이가 있었어. 음, 똑똑한 사람들이지. 어? 뭔가.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셋째 줄, 백이 쪽. 읽어봐. 백이 쪽 셋째 줄. 과거제는 공종이 호족의 힘을 누리기 위해 실시한 두 가지 정책 중 하나예요. 호족은 태조 왕건 이래 왕실의 골칫거리였어. 호족들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설했지만 힘이 너무 센 탓에 왕건을 위협했거든. 왕건이 넷째 아들인 광종은 부친도 풀지 못한 고민이었던 부 호족 제압을 노비안건법과 가거지란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했어. 자, 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했대? 호족들 때문에. 호족을 제압하려고. 호족을 억누려고. 아까 우리 호족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 네, 언제 나왔어? 호족 얘기. 열애. 어? 그 열애? 열애, 열애는 시타르타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 열애고. 열애 다음에. 음. 열애 이야기 나올 때 맞아. 그러니까 호족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 호족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어? 자기 힘을 불교, 과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어? 땡땡불교. 아까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큰 불상 만들었다 그랬잖아. 각 지방마다 각 지방 혼역들이 나 잘났다. 내가 부처님의 힘을 얻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돈은 별로 없고 기술자도 별로 없으니까 허접하지만 큰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려의 어떤 그런 불상, 못생긴 그런 불상이 많이 있다라고 나왔었잖아. 아까 책에. 기억나? 네, 에? 그래서 각 지역에 이렇게 불상이 각 지역에 호족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태조 왕건도 호족 중에 한 사람이고 견훤도 호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근데 힘이 고만고만한 거야. 그래서 온유가 짱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다 온유랑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온유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연합 정책이야. 온유가 선배야,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우리 편 먹자. 준호나, 우리 편 먹자. 그래갖고 온유가 선배 준호이를 다 편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애를 다 때려 부시고 온유가 왕이 됐어. 그럼 선배나 준호이가 야, 온유, 너 누구 때문에 왕 됐는지 알아? 나 때문에 왕 된 거야. 그 너 나한테 잘해. 라고 하니까 온유가 처음에는 아, 맞아. 고마워, 고마워.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자꾸 선배나 준원이가 자꾸 간섭하고 이러니까 짜증날 거 아니야, 나중에는.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 애들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없앨 수는 없었어. 자, 그다음에 온유가 이제 죽었어. 온유 아들이 왕이 됐어. 자, 온유 아들은 누구를 잘 만난 덕분에 왕이 된 걸까? 저? 온유 잘 만나서 왕이 된 거잖아. 온유 아들은 선배나 준원이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잖아. 선배나 준원이 도움받은 게 아니잖아. 이해가? 근데 선배나 준원이는 뭐라고 그래요? 온유 아들 보고, 야, 너네 아버지 다 우리 때문에 왕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그런 거야. 그 온유 아들은 나 너네들한테 돈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우리 아버지 잘 만나서 왕 된 건데, 라고 하면서 그 호족들과 왕 사이에 뭐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왕 중에 바로 누구? 광종이 이 호족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방법을 생각했는 거야. 그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야. 그럼 노비안건법이 뭐라고 했어? 노비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데 풀어주기. 선배가 노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준원이가 노비를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럼 그 노비들은 뭐 하는 데 쓰냐? 노비들한테 일 시켜. 농사 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 그리고 그 노비들은 여차하면 그 노비들이 군대가 돼, 군대. 사병이 돼. 그러니까는 노비가 많으면 결국 돈도 많고 군대도 많은 거야. 근데 호족이 노비가 많으면 돈도 많고 군대가 많으면 왕이 좋아 싫어?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노비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온유가 꾀를 낸 거야. 이 노비가 진짜 네 노비였냐? 아니면 이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거냐? 그러면서 억울하게 된 노비는 뭐 해주자? 풀어주자. 풀어주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선배가 갖고 있던 노비가 100명이었는데 한 50명 조사해보니까 50명은 억울하게 됐다고 해서 양이 돼. 풀어주가 양이 된 거야. 그럼 선배 노비가 확 줄지. 그럼 노비가 네. 줄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버는 돈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그전에는 100명이 싸울 수 있었는데 이제 50명밖에 안 되니까 선배 호족의 힘이 세져 약해져? 약해져요. 엄청 약해지더라는 거야. 또 그 노비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양이 돼서 걔들이 나중에 군대에 가면 온유 왕한테 충성을 해. 또 걔들은 이래서 세금을 바치면 그걸 누구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야? 온유 왕에게 세금을 바쳐. 그 왕의 권력은 세지는 거지. 호족은 약해지는 거.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 같은 제도를 실시한 거라고. 이해가 주노나? 네. 그러면 이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왕은 좋아하지만 누군 싫어해? 음, 누가 싫어해? 귀족. 호족들도 싫어하는 거죠. 호족들. 엄청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왕이 힘이 세니까 말은 못하고 깨갱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노비안건법 말고 또 무슨 제도가 있다고 했어? 과거제.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왜 중요하냐? 그 전에는 관리가 되려면 선배가 그냥 얘 뭐 벼슬 줘요. 준호이가 얘 무슨 벼슬 줘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벼슬을 얻었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 덕분에 벼슬을 얻게 된 거야? 어, 선배나 준호이 덕분에 벼슬을 얻게 된 거냐? 그럼 그 관리된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들어? 선배나 저, 준호이 말을 잘 듣지. 선배나 준호이가 자기를 관리를 시켜줬으니까. 또 내가 지금 관리가 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선배나 준호이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래야 관리 시켜줄 거 아니야. 온유가 왕인데 온유보다 선배나 준원이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는 얘기. 그리고 그 애들이 온유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선배나 준원이에게 충성하더라는 얘기야. 게다가 그 애들이 실력도 검증이 안 된 거야. 그냥 선배가 그냥 뇌물 받고 아주 얼뻥한 애인데 대보고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거야. 그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겠지. 그때 온유가 또 꾀를 낸 거야. 뭐 하자? 과거제.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과거제는 뭐 하는 게 과거제도야? 과거제독에 과거제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능력대로 인재를. 시험 보는 거. 시험 봐서 똑똑하네. 능력 있는 애를 뽑자는 거야. 자, 그러면 철수가 시험 봐갖고 자기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얻었어. 그럼 그 애는 선배나 준호한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어? 과거 시험 뭐, 봐갖고 자기가 합격을 했어. 그럼 선배나 준호한테 고마워? 아니요? 고마울 게 하나도 없지. 선배나 준호가 도와준 게 없는데. 자기가 과거 시험 봐서 자기가 합격한 건데. 그럼 오히려 걔는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자기를 뽑아준 왕에게 충성한다. 원유한테 충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 선배나 준호이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또 그전에는 선배나 준호이가 자기 아들, 자기 사위를 막 그냥 추천해갖고 자기 세력을 강화했었어. 근데 선배나 준호이 아들이나 사위가 공부 못하면 이제 뭐해? 벼슬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배나 준호이의 세력이 뭐해? 약해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아까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공음전과 아니 공음전이라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고려사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 이거 어쩌면 좋아, 준호나. 준호나 기억나 안 나? 이거 수업할 때 배웠던, 수업할 때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지. 이 내용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실시되니까 누가 열받냐면 아까 말한 대로 호족들이 열받아. 그래서 광준이 죽자마자 이 호족들이 반격을 가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실시된 새로운 정책이 공음전이라는 정책. 공음전 들어봤어? 공음전. 공 공, 공음전. 네, 음이요? 음. 공음전. 음성. 이런 제도가 실시돼. 들어봤어? 아니요. 준호이는. 그대로. 자, 음선은 아까 과거 제도로 시험 봐서 뽑았는데 음선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선배 귀족의 아들이면 그냥 벼슬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면 그냥 벼슬을 주는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을 해. 그 음서제도, 음서제도. 과거가 아니라 그 핏줄이면 벼슬을 주는 제도. 공음전은 나라에서 그냥 그 귀족들 몇몇에게는 혼옥들 몇몇에게는 그냥 땅을 나눠줘. 그리고 그 땅을 자식한테 계속 나눠줄 수 있도록 해. 그런 걸 보고 공음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혼족들이 오히려 더 그런 제도로 인해서 더 세력이 커지는.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 왕하고 신하들이 맨날 사실 싸워. 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러고 신하들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그 부분에서 계속 갈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준호니 거 얘기했고, 와, 시간은 빨리도 가네.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39쪽에 셜록 홈스 이야기 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본 적 있는지 궁금해서. 어, 최준환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준환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렸을 때 책도 봤고 영화도 봤습니다. 셜록 홈즈를 몰라 아예? 아는데 본 적이 없어요. 셜록 홈즈는 영화 영화도 이제 셜록 홈즈라는 영화가 있고 요 셜록 홈즈라는 이제 뭐야? 책이야 책. 그래서 요게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야.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쓴 탐정 소설.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탐정 소설이 바로 그 셜록 홈즈가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관 탐정이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것들 요 부분들은 이제 셜록 홈즈인데 이 책에서 셜록 홈즈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역사학계 탐정들, 그렇지.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 마찬가지인데 뭘 이렇게 막 알려준 게 아니야. 그 옛날 그 자료가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걸 바탕으로 그 옛날의 그런 모습들을 복원해내야 돼. 다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셜록 홈즈의 이제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챕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 그래서 옛 무덤에 벽화가 있었어. 벽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쪽에 이거는 안악 사모분이라는 그 무덤 종류 중에 안악 사모분이라는 거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야. 그림. 그 다음에 그 옆에 41쪽에는 역시 같은 안악 사모분에 있는 요 부인 그림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의 옷차림 옷 복식은 어땠나? 또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추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요 고분 벽화가 고분 벽화가 또 뭐냐? 아, 질문 이상입니다. 저거 야 기껏 역사책 보고서는 셜록 홈즈가 아니, 어, 그게, 어, 저도 그 창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물어봐가지고. 자 그래서 이 책은 특징이 뭐야? 준원이? 음, 한국 약간 예술 같은 거에 음. 예술 같은 거 있는 책. 자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보니까 뭐 암각화라던가 아니면 뭐 청자라던가 불사기라던가 뭐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술 작품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작품이 탄생했던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나 그 당시 시대상 역사는 어떠했나 그런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들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고, 지금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역사 또 배워. 그래서 또 배워. 그럼 거기에 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왕 나중에 배울 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잘 알아두면 앞으로 계속 크게 도움받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자꾸 처음 들어본 것 같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머리 안에 역사 개념이 정확하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제인 구달인데 제인 구달 알아? 네. 네. 제인 구달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오랑우탄이었나 원숭이였나. 우상우탕 연구로 유명했던 그 제인 구달입니다. 제인 구달에 대해서 전기문이야 전기문. 위인전, 전기문. 제인 구달의 삶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지겨운 한 주가 아니라 좀 더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